안녕하세요. 행복라디오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상자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사흘 뒤 우체국에서 반송된 소포가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저, 보내는 사람 아버지. 보낸 날짜는 장례 하루 전 날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지 못하고 식탁 위에 올려둔 채로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진 평생 말수가 적었고 저는 그 침묵을 무관심이라 믿었어요. 우리는 가까이 살며 멀리 살았죠. 그런데 떠나는 날에야 도착한 이 소포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자 모서리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열기 전에 거실 서랍부터. 서랍 안엔 오래된 손전등과 유리 조각만 한 확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 불 꺼진 데서 비춰봐라. 내 글씨가 부끄럽다. 불을 끄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식탁 위 상자 겉면에 빛을 비추자 택배 송장 밑에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어요. 네가 읽어주면 좋겠다. 소리를 내서 읽어줘. 그 순간 제 목이 말라갔습니다. 평생 제 말을 듣지 않던 아버지가 이젠 제 목소리로 당신의 말을 읽어달라 했으니까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묶음, 낡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작은 달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력의 날짜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하나는 내 생일, 하나는 아버지의 수술 예정일,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말하기 연습.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익숙하면서 낯선 마른 기침 뒤로 난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서툰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색하다. 다시. 다혜야. 생일 축하한 뒤 내가 한 말이 서툴러서 그동안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곱게 부르는 걸 처음 들은 것 같았거든요. 테이프는 중간에 뚝 끊겼습니다. 테이프 케이스 안쪽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낭독이다. 편지 첫 장 내가 읽어다오. 편지 첫 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달빛처럼 떨리며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네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가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게 배려인 줄 알았다. 물러서면 네가 덜 힘들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너를 더 춥게 만들었구나. 두 번째 편지에는 우리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사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17이던 겨울 어머니가 떠난 바로 그날. 아버진 같은 공장 라인에서 사고를 겪었고 오른손 엄지가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칫솔 잡는 것도 젓가락을 짚는 것도 무엇보다 글씨를 쓰는 것이 어려워졌다고요. 내 숙제 검사해 주려다가 내 글씨가 흉해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말도 줄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툰 손이 더 원망스러웠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은 불친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편지 뒤엔 연필로 쓴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고, 선반 위 회색 깡통.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밤인데도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깡통엔 접힌 영수증과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반송된 우편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어요. 옆집 할아버지, 공장 동료, 내 담임 선생님, 그리고 발송 실패 도장. 네가 대학 붙은 날 축하 케이크 값을 보태고 싶었다. 보냈는데 반송됐다. 이름을 틀렸다. 그날 술을 마셨다. 담임 선생님께 고맙다는 편지를 쓰고 싶었다. 맞춤법이 틀릴까봐 보내지 못했다. 깡통 바닥에는 작은 단추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수선집 전화번호, 그리고 또 하나의 쪽지. 수선집에서 내 교복 단추를 2번 달았다. 그 돈을 못 드렸다. 다음날 아침 수선집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버지 말없는 분. 손 다치고부터 더 조용해졌지. 그래도 계절 바뀔 때마다 왔어. 단추 2개, 지퍼 하나. 이건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주셨습니다.
겉면엔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현금 3만 원과 쪽지. 말도 글도 서툰 사람은 손으로라도 갚아야지요. 늦게 드려 미안합니다. 제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붙여주고 묶어주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말 대신 단추를, 편지 대신 지퍼를 그의 서툰 손으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오래된 테이프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분이 맡겼어? 따님이 오면 틀어주라고. 테이프에선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제 목소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방송반에서 읽었던 하계회 낭독 테이프. 끝부분에 덧녹음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때 네가 읽어준 글이 떠오른다. 내 목소리가 내 어둠을 밝혀줬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한다. 긴 숨. 내 말을 대신 읽어다오. 그 뒤로 아버지의 짧은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멈칫멈칫 하지만 분명한 말들. 사람은 붙여주고 묶어주는 사이에서 산다. 끊어진 대를 묶어준 사람을 잊지 말아라. 나는 내 곁에서 많이 끊어졌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다. 테이프는 찍 하고 끝났습니다. 케이스 안쪽에 적힌 마지막 주소 하나. 우체국 사서함 1987. 사서함 1987 안에는 봉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낯선 이름, 공장 동료 장기수에게 가는 편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동료에게 가는 편지를 우체국 창구에 맡겼습니다. 발송인 사망칸의 직원이 조용히 도장을 찍는 동안 저는 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흔들린 글씨. 다혜야. 내 이름으로 너를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섰다. 그게 내겐 추위였지.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대신 부탁한다. 네가 내 말을 읽어다오. 네가 받은 따뜻함을 너의 말과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다오.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반송된 마음 하나쯤은 갖고 산다. 그 마음을 내가 수신 확인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평생 반송되기만 했고 마지막 순간에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반송된 소포의 상자를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끊어진 대를 한 올씩 묶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로 서툴다면 손으로, 손도 서툴다면 기억으로라도. BGM 서서히 고조 페이드 아웃. 엔딩 멘트 실질적 교훈. 오늘 당신에게도 미뤄둔 마음이 있다며? 편지가 어렵다면 문자 한 줄, 문자가 어렵다면 단추 하나라도 달아주세요. 우리는 붙여주고 묶어주는 사이에서 삽니다. 그 작은 수고가 누군가의 하루를 반송이 아니라 도착으로 바꿉니다. 저는 내일 사서함 1987에 또 한 통을 넣을 겁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수신 확인해 주세요.